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연준이 연내 보유자산 축소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옐런 의장은 미 하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견해와 함께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만기가 돼 돌아오는 원금의 재투자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미 연준의 점진적 금리 인상 기조가 확인된 가운데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또 동결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지금과 같은 연 1.2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1.5%에서 0.25%포인트 인하된 이후 13개월째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주열 총재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고 또 한미 간 금리 역전에 대한 금융시장의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측이 한미 FTA 관련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가운데 정부가 FTA 시행 효과를 먼저 조사해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는 한미 FTA 협정문에 따라서 두 나라가 언제든 요청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별공동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는 미국 무역대표부 명의서안을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접수했고 실무자를 조만간 미국으로 보내 의제와 개최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디젤 자동차 인기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올해 5월까지 신규 등록 자동차 가운데 디젤차 비중이 4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이후 최저치로 최근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과 미세먼지 논란을 거치며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는 9월부터 강화되는 디젤차 질소 산화물 배출 검사 규정과 경유세 인상 가능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간밤에 전 세계의 이목은 미국 쪽으로 또 쏠려있기도 했습니다. 옐런 의장의 발언이 어떨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요. 일단은 미국 증시는 옐런 의장의 입에서 좀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긴축 통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비둘기파적이다라는 시장의 해석이 있고요. 충격보다는 좀 반가움을 표하는 느낌입니다. 미 증시도 상승을 했고요. 우리 증시도 덩달아 오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도 2420선에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고점 다시금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썸머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갖게 하면서 증시를 다시금 불붙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까지만 해도 강하게 스멀스멀 올라오던 신중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다시금 대세론이 강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는 여전히 실적 대비 저평가 구간이고 PBR을 따져봐도 올라갈 구간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유럽 통화 정책도 나오지 않았고 IT를 제외한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팽팽히 두 입장이 맞섰는데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도 사상 신고가 또 경신하면서 250만 원까지 이제 안착을 하는 모습이 있고요.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시총 대다수의 상위권 종목들이 대형주들이 잘 달리는 모습입니다. 오늘장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향후 장에 대한 흐름 분석까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변동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420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1.18%나 상승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불어온 훈풍으로 우리 시장도 지금 30포인트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수 상단 2400포인트 쉽게 뚫어내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전략 구강입니다. 일단 240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긴 했는데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2421포인트, 2422포인트 부근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점 높여가는 분위기입니다. 일단은 코스피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폭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개인은 파는데 외국인 기관은 동반 매수 쌍끌이 매수합니다. 기관은 1461억 원이나 사고요. 외국인도 961억 원이나 삽니다. 특히나 금융투자가 129억 원, 투신이 220억 원, 연기금이 517억 원 삽니다. 연기금은 이번 주 들어서 강하게 매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오랜만에 매도하네요. 2845억 원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2%가 넘는 상승을 가져갑니다. 254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가고요. SK하이닉스도 3.63%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7만원 가볍게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도 1% 상승, 삼성물산도 1.75% 상승,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이고 시총 1, 2위가 지금 2, 3%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도 상승하고요. 포스코도 상승하고 삼성생명도 상승하고 현대모비스까지 전체적으로 올라갑니다. 한국전력만이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위부터 15위 살펴보도록 하죠. KB금융, 신한지주, 금융주만이 살짝 조정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긴축에 대한 강한 시그널보다는 비둘기파적인 이야기였다. 금융주는 강한 시그널을 좀 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실적, 분기 실적 잘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LG화학 5%대 급등이 나옵니다. SK텔레콤, SK 각각 0.39%, 0.93% 나란히 상승폭 가져갑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소폭 상승합니다. 1포인트도 채 되지 않네요. 652.03포인트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0.14%만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소와는 뭐 완전히 확연히 다른 모습인데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오히려 어제와 코스닥은 뭐 비슷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전강 후약, 거래소와는 정반대고요. 코스닥 지수 655포인트부터 651포인트까지 지금 빠져내려온 급락하는 모습 오늘도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의 계속해서 지지부진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래도 오늘은 외국인이 좀 사주네요. 359억 원 외국인이 사고요. 개인, 기관 동반 매도하는데 개인은 101억 원 팔고 기관은 209억 원 순매도하는 가운데 금융투자만이 59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볼까요? 셀트리온도 하락하고 메디톡스 하락하고 CJENM도 하락합니다. CJENM은 7만원대 초반까지 이제 밀려 내려갑니다. 루엔 보합권이고요. 코미팜만이 오늘도 상승합니다. 코미팜은 다른 종목들이 떨어질 때 그래도 조금씩은 선방해주는 모습 지금 요 몇 거래일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6위부터 10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머티리얼즈 급등 나옵니다. 4.57% 상승. 휴젤 쉬어가고요. 바이로메드도 쉬어갑니다. 컴투스, 신라젠 올라가는데 신라젠 다시금 급등 나오면서 22,850원대까지 올라갑니다. 11위부터 15위는 어떨까요? GS홈쇼핑 상승, 제이홀딩스, SFA, 원익IPS, 서울반도체까지 모두 상승하고요. 원익IPS,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각각 3.53, 3.68%의 좋은 흐름들, 견주한 흐름들 가져갑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급락 나옵니다. 0.78% 하락하면서 1136원 20전, 8원 90전이나 하락하면서 원화가 강하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쪽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옐런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다소 강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측을 지금 완전히 뒤엎은 것 같아요. 비둘기파적인 온건한 느낌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간밤 옐런 의장의 하원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상원에서 보고가 또 예정돼 있고요. 이번 옐런 의장의 양원 보고는 마지막 의회 증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차기 연준 의장으로 현재 골드만삭스 사장을 지냈던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옐런은 우리 생의 금융 위기는 없다라며 점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던 기존의 관례를 깬 상태이고요. 필리스 커브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낮은 생산성에 대한 의문 등 다양한 논쟁거리가 있었지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이번 의회 증언에서 크게 한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해 자산 축소를 시작한다라는 점인데요. 자연금리가 역사상 평균보다 낮고 인플레가 미미하지만 올해 안에는 연준의 대차대표 자산 축소를 시사했습니다. 다만 자산 규모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높게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했었고요. 즉 급격한 연준의 자산 축소는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가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는데요. 물론 증언 말미에는 여전히 물가 하락을 연준은 일시적으로 본다라는 점도 내포했었습니다. 통신비와 약값 인하 요인이 가장 크다라는 이유였었는데요. 다만 물가 하락을 신중하게 보고 있으며 향후 물가 부진이 지속된다면
정책 경로를 바꿀 수 있다고 언급이 있었습니다. 즉 향후 경기가 부진하다면 연준은 자산 축소가 아닌 재투자를 다시 한번 재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옐런의 의회 증언은 예상보다 다르게 비둘기적인 스탠스였고 시장에는 긍정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외환 시장 동향도 이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1130원대까지 한 번에 내려오는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급변동이 이렇게 심한데 7월 한 달간의 모습을 좀 본다면 어떨까요? 7월 한 달간을 놓고 본다면 우리 원화를 조망하는 데 있어서 이종 통화들의 변화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로화 환율과 엔화 환율 그리고 위안화 환율에 따라서 원화 환율의 변동성과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월 달러 환율 밴드는 하단이 1110원, 상단이 1170원 내외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반으로 갈수록 달러 환율의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역내 경기 개선을 담보하고 있는 유로화 환율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유로화의 강세는 미달러와의 약세로 이어지면서 반대급부로 원화의 강세 압력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엔화 환율은 아베 총리의 지지율 하락과 대외적인 변수가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특이사항이고요. 원화와 엔화의 동조화 현상을 감안해 봤을 때 원화 환율의 변동성도 우리가 월말로 갈수록 조금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필두로 해가지고 주가는, 굉장히 좋고 분위기도 지금 좋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주가하고 또 삼성전자하고도 약간 좀 디커플링이 되다가 오늘은 또 커플링이 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참 종잡기 어려운 것 같은데 말이죠.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가 좋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도 높은 부분이 다소 조금 우려 섞인 부분일 수 있는데요. 반도체를 위시한 IT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는 다음 분기 혹은 하반기 내내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의 제한적인 모습을 두고서 정유와 화학업종에 대한 상이한 기대라든지 여타 업종들에 대한 이견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실적 개선 이후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기대가 이어진다는 데 보다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성장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편 보다 좀 중요해졌던 부분이 한미 FTA 재협상이 과시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반기 우리 경제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한미 FTA 재협상이었는데요. 이르면 11월에 재협상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국내 수출 기업들의 실적에 큰 여파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연말로 갈수록 추이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목요일이고요. 내일 금요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이벤트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어떤 걸 좀 바라볼까요? 다음 주는 유럽중앙은행의 7월 통화정책회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CB의 변화는 하반기 금융시장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번 7월 ECB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특히 한 세 가지 부분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책 변경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7월에는 현재 제로금리 수준의 통화정책 기준금리죠. 또한 매월 600억 유로 상당의 자산 매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역내 경기만을 놓고 본다면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한편 물가만을 놓고 본다면 정상화 속도는 최대한 완만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공산이 큽니다. 시차는 다를 수 있겠지만 역사적으로도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를 ECB는 그대로 답습해 왔었고요. 상반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연준은 자산 축소라는 새로운 출구 전략을 제시했었고 연말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ECB의 정책 변경 여부 이번 7월달에 관심 대상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명서의 문구 변화인데요. 자산 매입에 관한 문구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드라기 총재는 경제 회복세에 맞춰서 정책 수장들의 입력 수치를 조정해 나가겠다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지난 6월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이미 성명서의 선제적 문구 삭제 논의가 있었습니다. 즉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겠지만 성명서 문구 변화 아무래도 관심을 가질 필요사항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끝으로는 유로화 환율인데요.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유로화 환율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브렉시트 협상으로 영국 파운드화와 유로화의 동조화가 깨지고 있다는 점, 당분간은 파운드화 환율과 유로화 환율의 차별적인 흐름을 저희 외환시장에서는 조금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이벤트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옐런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시장은 좀 많이 환호하고 있다라고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당초에 좀 최근의 스탠스 자체는 긴축적으로 많이 가 있고 좀 매파적인 발언들도 쏟아냈는데 어제는 굉장히 또 비둘기파적이었다 이렇게 시장은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장도 지금 화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 사람들의 버릇입니다. 또 왔다 갔다 하는. 예, 저도 지금 스튜디오 들어와서 우리 김두원 연구원 설명을 쭉 들었는데요. 예. 저기에 더하여 같은 내용을 반복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잘 설명해 주셨고 또 시장의 전반적인 컨센서스를 갖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왜 그거라고 하느냐, 버릇이라고 하느냐. 6월 FMC만 하더라도 조금 생각보다 빨리 연준의 대차 대표 축소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최근에 인플레가 잘 안 올라오는 거는 아주 일시적인 거다, 노이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제는 또 톤을 싹 바꿨단 말이죠. 이게 어제 한참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신다면은 이게 마켓워치에서 나왔던 바로 이제 속보입니다. 옐렌이 말하기를 there are not many rate hikes to go. 그렇게 들리게끔 말을 했어요. 금리 앞으로 올려본들 지금 얘기 같으면 금년에 한 번 더 올려야 되고 내년에 3번, 후내년에 3번입니다. 이 연준 위원들이 그때만 점도표라고 찍어왔던 거 보면은 황당하죠. 만약에 그 사람들의 논리대로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 이 경제는 글로벌 경제는 지금 눈티 나도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을 그렇게 하니까 근데 사실상 했던 말은 그대로입니다. 점진적으로 갈 것이다. 네. 그리고 연내 하긴 할 거다. 자산 축소.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나 저런 식으로 들릴 수 있는 이제 한두 번밖에 안 남았네 하는 생각.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6월 FMC 이후에 이번에 하원 의회 정원을 앞두고 특히, 옐렌 의장의 마지막 정원이거든요. 이제 연임이 안 된다고 본다면은. 그래서 이제 시장은 조금 연준에 좀 더 이렇게 매파적인 성향 옐렌의 발언을 기대하다가 거기에 대한 역작용으로서 좀 이제 크게 주식도 오르고 달러도 좀 밀리고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제가 왜 버릇이라 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6월 27일입니다. 6월 27일 이 무렵은 그때 그거였어요. 포르투갈의 신트라에서는 22 연례회의가 있어가지고 드라기 쥐끼고 쥐낀다는 표현은 죄송하고 드라기 뭐라 그러고 그 다음날 또 영란은행 마크 카니 총재 뭐라 그러고 할 때 막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런던에서 지금 이런 포즈로 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날 했던 얘기가 재밌죠. 이 뱅크들, 여기서 말하는 뱅크는 미국의 은행들입니다. 굉장히 강해졌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금융위기는 내 생에 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했고요. 지난주에인가 한 2주 전에 제가 이걸 소개하면서 옐렌 의장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 말씀 드렸는데 자기 명줄에 다 그렇게 걸면 안 되죠. 자, 그런데 7월 12일입니다. 채 한 달이 안 됐죠. 이건 또 CNBC하고 인터뷰하면서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얘기인데 딱 제목을 이렇게 잡았죠. 나는 배제하지 않는다. 또 한 번의 금융위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옐렌은 뭐고 라가르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밑에 이 동영상의 자막도 재밌네요. 금융위기는 절대 우리가 기대하는 곳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 중국일까, 유럽일까, 미국 금리 인상 때문일까, 자산 축소 때문일까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런 얘기고 저는 오히려 라가르드 총재 쪽에 이렇게 그걸 합니다. 저는 저 정도로 얘기하는 거는 뭘 알고 하는 얘기예요. 뭘 알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나 요점은 결국 증시들 보세요.
정치들 보세요. 마치 그동안에 못 가고 주춤주춤하고 뭐 나스닥 기술주가 빠지고 했던 게 연준의 금리 인상이 두려워서 뭐 못 갔던 것처럼 어제 그걸로 오르죠. 갑자기 오른다. 뭐 그거보다는 생각보다 뭐 립 서비스 좋게 나왔고 그렇다면 좀 더 가자. 결국 레이 달리오가 얘기했네요.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 매니저죠. 예. 조금 더 남았다. 끝은 나는데 조금 더 남았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7, 8월 이 열대야 밤에 잠 설치는 이 기간 동안에는 지금 아마 큰형님들은 다 빛이 갔을 거예요. 큰 손들은 큰 손들은 이미 휴가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 그렇게 하고 이제 널널하게 이제 휴가 즐기다가 8월 말 9월 초쯤 다시 이제 시장이 복귀하고 그때쯤 되면은 또 제대로 된 연준 FOMC가 있을 것이고 미국의 또 트럼프 정부의 그것도 뭐 예산 관련한 연방 정부 셧다운 얘기도 나올 것이고 그때까지 이렇게 된다면 2,500 찍겠네요. 단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손가락 빨면서 참 항상 코스닥 보세요 저거. 그게 무슨 저게 뭡니까 저게. 거의 뭐 1% 오를 때 오름이 없으니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도 뭐 전강 후약장세고 힘든데 이런 날 정권 채널에 나와가지고 막 웃으면서 좋아하기가 뭐한 거예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신데 거의 뭐 주변에 보면은 돈 벌었다는 분들은 많이 못 봤습니다. 저도 아까 이제 뭐 그 라이프타임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 연준 의장이 마지막 발언이었잖아요. 오늘 이제 상원하고 나면은 그렇게 추정되죠. 거의 이게 재지명을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예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아닐 것이다라는 쪽으로 많이 중론이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게리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될 것이다 이런 보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게리콘은 또 어떤 성향인지 이것도 알면 좋지 않겠습니까? 뭐 그동안 뉴스 통해서 자주 이렇게 나왔으니까 얼굴은 익숙하실 텐데 그래도 한번 보시죠. 왼쪽 사진은 골드만삭스의 2인자였습니다. 왼쪽 사진에 왼쪽 분이 이제 블랭크 파인 지금의 골드만삭스 CEO죠. 저기도 원유 트레이드로 시작해갖고 저 자리까지 갔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리고 한 2년,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임파선 암 소리도 들렸는데 또 지금 뭐 투병에 성공하고 있다. 뭐 저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은 엄청난 자기 관리나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쵸. 오른쪽 사진에 이제 게리콘, 지금 이 위치는 백악관 내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오른쪽에는 문우신, 여기도 골드만삭스 출신이죠. 골드만삭스 세상이죠. 뭐 이렇게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폴란드계 이민 후손 그리고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저기까지 왔고 지금은 그 누구 부럽지 않은 억만장자인데 사실은 민주당원입니다. 민주당원이고 그렇게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조각을 하는 가운데 장관들도 뽑고 뭐 이러는 가운데에서 월가 사람들을 갖다 영입하고 뭐 민주당 쪽도 영입하면서 조금은 이제 그때 사실 트럼프에 대한 우려가 사실 좀 줄었죠. 저 양반 막가나 싶었는데 그래도 현실과 타협할 수 있네 라고 봤고 저 양반은 역시 트럼프 저 양반은 역시 사업가지 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밑에 이렇게 기사 몇 가지 이렇게 카피를 해와 봤는데요. 뭐 트럼프의 투견, 금융규제 완화 선봉이다. 이런 것도 잘 읽어야 됩니다. 금융규제 완화한다고 하면서도 또 우리 또 듣기로는 이 글래스-스티글법이라고 클린턴 때 폐지됐던 한 수십 년 동안 왔던 전통적인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사이에 확실하게 방화벽을 쳤던 그 글래스-스티글법을 오히려 더 지지한다. 이 얘기는 뭐냐? 금융규제 완화 같으면 글래스-스티글법은 없애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 결국은 골드만삭스를 위해서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없애면은 아무래도 뭐 시티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가 그 덩치 큰 은행들이 지금 이 아이비들이 할 수 있는 업무하고 같이 막 섞여버리면은 힘들겠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실세다. 저쪽은 이 스티브 배넌 같은 이쪽은 아닙니다. 차라리 이방카, 쿠슈너 이쪽 트럼프의 자녀들 쪽하고 라인이 가깝고 지난번에 그 반이민 정책 이후에 스티브 배넌 쪽 민족주의자들 약간 그 극단적인 그 양반들이 조금 정치적으로 타격을 꺾이면서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게리콘이 실제로 된다. 자기가 뭐 지금 고사한다 만다 별 얘기가 다 있는데 뭐 고사하겠나 싶기도 하고 가겠죠. 가는데
뭐 기대할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이 세상에 중산층 이하,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풍요로운 경제, 좀 더 예전보다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좀 더 소득이 늘고 하는 그런 세상을 기대할 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가진 자들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동조화가 나서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이 와야 되는데 말입니다. 참 너무 유토피아적인가요? 자. 아마 어릴 때 굉장히 고생하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했을 텐데, 뭐 난독증이 있어서 뭐 전학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올챙이적 생각 못 할 거예요. 예. 세제 개편을 하든 뭘 하든 가진 자들을 위한 그게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고. 네. 공포지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지수가 지금 빅스지수가 크게 월가가 하락을 했어요. 네. 근데 9월에 큰 변동성 장세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도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 변동성 장세에 대한 뭐 지수를 보는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9월 정도 되면 아까 말씀하신 뭐 썸머레일이 끝나고 나면 조금 변동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얼핏 해주셨는데. 이제 빅스를 가지고 이제 빅스 또한 이것도 트레이딩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9월 선물이 조금 이렇게 가팔라진다는 얘기는 9월쯤에는 변동성이 커지지 않겠느냐 하는 네네. 그런 배팅이라 볼 수 있겠고요. 빅스, 뭐 특히 이제 S&P 500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일간 차트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사실 10 정도 이게 굉장히 낮은 숫자고 변동성이 낮다는 얘기는 시장이 편안하게 간다는 얘기예요. 네네. 간다는 얘기고 장기 추이를 보시면은 주로 어떨 때 빅스가 커집니까? 2000년 이렇게 닷컴 버블 무너질 때 2002년 이 무렵 아니면 우리가 지금 본 바로는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예, 이럴 때는 뭐 80, 90도 가는 자 그런 상황인데 여기 왔던 것이고 여기서 이제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낮게 한번 이렇게 시장이 한번 뒤집어졌다가 또 쭉 또 이렇게 회복되다가 또 한번 뒤집어지고 나면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아직은 2000년 닷컴 버블 무렵에 이렇게 회복되는 기간이 이 정도였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충격에 이렇게까지 모든 중앙은행들이 이를 악물고 마이크 잡을 기회만 있으면 옐런이든 드라기든 구로다든 내가 말 잘못해가지고 장 부러지면은 안 돼라고 이렇게 해주는 판에 빅스가 뜰 일은 없을 것 같다. 한두 달은 뭐 한 달 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원달러 지수만 환율은 오른다. 지수만 간다. 예. 우리 국내는 네. 그럼 원달러 환율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1135원이거든요 지금. 예. 9원 80. 많이 밀렸네요. 엄청 밀렸어요. 예. 1150원대에서 지금 이틀 만에 1130원대로 내려온 건데. 뭐 한 56원, 57원 갔다가. 네, 20원 정도가 빠진 거죠. 지금 며칠 만에. 이 옐런 의장이 발언 한마디에 이렇게 된 건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오늘 금통위원구선 한은에서는 13개월째 지금 최저치를 계속 동결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목소리는 좀 있었잖아요. 그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가? 예, 뭐 한은에서 경제 성장률은 조금 높이고 앞으로 경제 좋아질 거다, 주식도 좋을 거다. 그러나 이제 금리 관련해서는 자신 없죠.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추경도 지금 국회에서 공전이 되는 계속하는 이 판에 그런 상황이고 환율은 그래요. 조금 환율 롱 배팅이 좀 엎어지는 국면입니다. 국면이고 여전히 1120, 1160 어느 쪽이 열리는가를 봐야 되겠는데 시장이 어렵다는 거는 어제 분명 옐런의 발언은 달러 약세 재료예요. 모든 통화에 대해서 달러 약세인데 유로는 오히려 더 달러보다 더 약했던 거 이 설명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달러엔도 같이 밀렸다는 부분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흔히 말하는 지금 이것이 주식이 막 간다.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한 1조 가까이 산다. 넘게 산다. 이거는 리스크 온이죠. 그쵸. 위험에 올라타는 리스크 온인데 리스크 온일 때는 보통 어땠나요? 그동안에 지난 수년 동안 달러엔 환율도 오르는 엔화가 약세로 갈 때 리스크 온이라고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이 된 거란 얘기죠. 그러니 결국 제가 옐런 관련해서 아껴놨던 결론입니다. 어제는 일단 그렇게 해서 좋게 봤습니다. 좋게 봤는데 다우도 제가 보기에 어제 올랐던 정도의 상승폭을 한 2, 3일은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 3일은 더 볼 수 있어서 고점은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제 흐름대로 오늘도 다우가 세 자릿수 오를 거야. 달러가 계속 약으로 갈 거야. 이거는 또 아닙니다. 시장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오늘 상원에서 또 이제 옐런 의장의 발언이 있고요. 다음 주에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슈들 또 잘 모아뒀다가 이진호 소장과 함께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평택 촌놈의 정석투자 시간입니다. 정호영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장 고점 뚫었단 말이죠. 삼성전자 250만 원 넘었고요. 시장이 딱 보기엔 좋아 보이는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좋지 않다. 지금 앞서 나오신 두 분의 전문가분들께서도 시장을 잘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님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그분들은 시장을 잘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대로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단기 시장을 좀 빗나가서 죄송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제가 그랬죠. 250만 원이 넘어가면 지수는 갈 수밖에 없다고요. 어제는 안 갔는데 오늘은 확실하게 넘어가니까 결국 따라가죠. 그래서 현재 이런 사이클이에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코스피가 올라가고 또 선물까지도 연동해서 올라가는 이런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외국인들이 오늘 무려 14,000계약 이상 순매수를 했습니다. 뭐 과거에 비하면 7,000계약대 수준인데 어쨌든 14,000계약 순매수했고요. 지금 보면은 흐름은 얼핏 보면 좋아요. 예, 지수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삼성전자가 역사상 최고가 기록했고 또 연동해서 코스피도 똑같이 그렇게 됐죠. 그리고 선물까지도. 문제는 뭐냐? 코스닥은 그런데도 강보합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괜히 이 코스피 밀리면 아마도 코스닥이 이게 좀 마이너스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속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시황보다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줘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되고 이거를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시간 현재 역사상 최고가를 갱신한 트리플이죠. 삼성전자, 코스피, 선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5% 이상 종목이 35종목입니다. 그나마 이거 많이 늘어난 거예요. 오전에는 30개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2,000종목 이상 중에서 35개니까 약 1.75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100종목이 있다고 봤을 때 1.75개가 플러스 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개인들 수익 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뭐 다른 분들보다 뭐 특별하게 난 건 없고요. 경험이 많다는 거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강점인데요. 제가 올해 29년째 주식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다 겪어봤겠죠. 29년이 했으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99년에 코스닥이 무차별적으로 상승했고요. 2007년에 처음으로 2,000포인트 돌파할 때 그때 코스피에서 무차별적으로 상승했어요. 그 다음에 2008년에 폭락한 다음에 2009년에 올라갈 때 그때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는 어떤 흐름이었었냐면 하루에 플러스 5% 이상이 200개가 넘었어요. 200개. 상한가는 보통 뭐 50개에서 한 70개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활발한 종목 장세가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이런 엄청난 지수 상황에서 저 정도밖에 안 될 정도면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플러스 일부 전기전자 대형주, 그 다음에 연동하는 몇 개의 대형주에 의해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개인들이 그 고가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대부분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중소형주 많이 갖고 있고 또 고가주는 별로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지수에 대해서 이제부터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물 옵션을 한다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종목을 뭐 어떤 추세 매도하든 추세 매수하든 그건 각각 대응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수하고 모든 종목이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그냥 또 무식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같은 현상이 그대로 반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대형주 가고 중소형주 찌글거리고 이런 상태가 될 거고요. 반대로 뭐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되든 아니면 한번 큰 하락이 되든 뭔가 나오면 그때 저는 본격적인 종목 장세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마도 재미를 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재미를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마지막 코너에서 제가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같은 장에서는 어떤 업종, 어떤 테마에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볼까요, 그래도?
네, 코스피는 의료 종목인데요. 지금 제일 잘 가는 건 K시텍이에요. 근데 K시텍 말고 다른 종목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종 내 종목수가 몇 개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테마는 매연 저감 장치에서 사마 전기가 오늘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마 관련주들은 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따라잡지 마시고요. 이 관련주들은 21선 이탈했을 때만 한 10%에서 20% 정도 보고 단기 매매하시고요. 그냥 특별히 관심 안 가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 이야기 그래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먼저 우량주는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 오늘 다행히도 반등이 나오는데 일단 매도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는 최소한 121선 이하까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20선까지 안 올 수도 있겠죠? 안 오면 안 잡으면 돼요. 대신 그때 잡았을 때는 최소한 단기 매매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호텔신라입니다. 어제 약간 좀 호재성으로 해서 올라갔었는데 역시 매도했죠. 적정주가 28,400원짜리입니다. 이게 한때 14만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많이 밀렸는데 그래도 엄청 고평가돼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최소한 45,000원 이하가 되면 접근해달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주 말씀드리겠는데요. 영진약품입니다. 영진약품은 제가 서울경제TV 출연하면서 상담으로 한 3번에서 4번 정도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 했거든요. 적정주가 1,000원짜리라고요. 이게 한때 19,000원까지 갔으니까 19배까지 갔다가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도 절대로 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만든 적정주가가 단기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어요. 솔직히.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상당히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거는 11,000원이나 9,500원에 보유자 매도하시고 미보유자는 절대 감안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팅커웨어입니다. 보유자는 매도 재매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5일선 이하 단기 접근해 주시면 맞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최근에 그 교통사고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셔서 그게 좀 반영이 되는데 이건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밀리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접근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팅크웨어까지 들어봤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장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을지 조언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하세요. 최근에 최고가 찍고 밀리는 종목들은 무조건 21선 아래에서만 잡으시고 손절 수익 10% 이렇게 딱 보고 잡으시고요. 이미 최고점 찍고 조정받았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지만 그 가격이 최고점보다 좀 이미 밀린 종목들 있잖아요. 요 종목들은 61선을 기준으로 보세요. 61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은 이게 고점 기록을 예를 들어서 작년에 기록하고 올해는 계속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했던 종목들은 무조건 121선까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뭐 짧게 보면 일주일, 길게 보면 한 달 정도 최고점 찍고 내려온 종목은 21선 이하에서 매매하고 그다음에 최고점 찍고 내려서 반등이 나왔지만 최고점 재돌파 못한 종목들은 61선 그리고 작년에 최고점 찍었던 종목들은 101선 아래에 들어가시고 무조건 손절 10% 수익 10에서 한 15% 정도 단기 매매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볼 때는 전업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등락 종목들이 계속 아마 발생하고 있는데요. 단타 매매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단타 매매로 당일 매매 그러니까 오늘 들어갔다 오늘 매도하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아마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호영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열려 있습니다. 미리 보내주시면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업종 이야기, 종목 이야기하면서 종목 상담까지 가볼 텐데요.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 그리고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